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두 번째 시간도 역시 빈칸 추론 문제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7번에 무관한 문장 그거 한번 풀 건데, 일단 그 7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7번으로 넘어와서요. 7번 넘어와서 우리가 그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7번에 필기해주세요. 7번에. 그래서 무관한 문장을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안 틀리는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앞으로도 안 틀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그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문장 간의 연결성을 깨트리는 거. 문장 간의 연결성을 깨트리는 거. 바꿔 말하면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사실 1번하고 5번이 답인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2, 3, 4의 답이 있어요.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좀 열어두자는 건데, 그런 그 2, 3, 4 중에서 빠지면 앞뒤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자, 바꿔 말하면, 이렇게 2번이 있고, 3번, 4번 이렇게 쭉 이렇게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2번하고 3번의 연결은 괜찮아요. 얘가 뭐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3번하고 4번으로 가니까 약간 찝찝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사실 대부분 그렇게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얘를 빼니까 2번하고 4번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쵸? 그러면 이 중간에 쓰는 3번이 바로 어떤 거니? 2번과 4번의 연결성을 해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쭉 읽어가다가 빠졌을 때 앞뒤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걸 찾는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3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비슷하면 똑같이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해석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빠졌을 때 앞뒤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게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6번하고 7번을 풀어주세요. 자,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
6번부터 같이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봤던 빈칸 문제하고 비슷하게 6번도요. 한 가지 상황인 거고 맨 마지막에 그 운전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그 새들의 이야기가 다른 맥락은 아니죠. 그렇죠? 서로 비슷한 이야기로 제시된다라는 것까지만 파악했으면 대강의 답은 밑에 선지에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표현들이 몇 개씩 보이기 때문에 걸러내서 답은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잘 establish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establish는 자리 잡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론 따위를 자리 잡게 하게끔 잘 입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prove라든가 demonstrate 이렇게도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is은 가져오고 데디아가 진짜 주어라는 것까지 보였으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디아가. 됐죠?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데디아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당연히 요걸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쵸? 이렇게 봐야죠. 설마 그거 아니겠지? 그치? 설마 그거 아니야. 그쵸?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설마 그거 아니겠죠? 자, 아무튼, 대기의 공기 중의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비행 속도의 대기 중의 범위죠. 그쵸? 새들에게 비행 속도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비행 속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넘어가거나 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넘어가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restricted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보고 잘 이해는 됐는데 두 번째 문장이 살짝 어렵죠. 참고로 여기에서 이런 거 펑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으로? 함수란 뜻으로도 참고로 쓰입니다. 그러면 U자 모양의 함수죠? 그쵸? 뭔지 아시죠? U자 모양의 함수 어떤 거니? 2차 함수죠? 그쵸? 거기까지만 얘기하라고 집사람이 시키더라고요. 더 설명하려고 하지 말래. 어차피 나보다 더 잘할 거래. 자, 아무튼 그렇죠?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쵸? 아무튼 자, 그러면 함수라는 말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쵸? 관련성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Aerodynamic Power Requirement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Flight Speed 요거 있죠. 얘네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erodynamic이니까 공기역학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공기역학적인 힘의 요구사항과 비행 속도가 관련성이 있다. 그걸 function, 함수라는 말로 썼단다. 그렇게만 보면 돼. 자, 근데 이게 살짝 어려워도요. 앞에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보이냐면 또 but however 있어 없어 또 없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그건 보여준다 그 얘기죠 그건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있은 앞에 나온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엇이라는 거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거 그냥 읽어가면 돼 그러니까 but however가 안 보인다 그러면 계속 그냥 같은 내용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읽어가라는 거야. 그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되 약간 낯선 표현이 나와도 앞쪽과 같은 맥락이겠구나.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새들에게 비행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기 역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으며 비행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slow flight 있죠. 그쵸? slow flight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느린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빨리 못 가는구나 이렇게만 자의적 판단하지 말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새들은 항상 빠르게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느린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더 acute, 강렬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어떤 게? 느린 비행이 불가능한 게 더 심해집니다. 날개가 무거운 새들에게는. 됐죠? 그래서 loading이라는 거 보이지? loading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체가 실려 있을 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중이라든가 혹은 무게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 high wing loading이 어떻게 됐어? wing loading이니까 날개의 하중.
근데 high니까 날개가 무겁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날개가 무거운 새들은 당연히 날개가 크겠죠. 그쵸? 그렇게 보는 거야. 아, 날개가 무거운 즉 날개가 큰 새들에게는 더더욱 느린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요거 딱 보는 거야. 더 심해진다 그 말이죠. 그럼 더 심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같은 맥락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거 보면 돼.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뭐가 보이면 비교급에서 이렇게 딱 뭐가 보이지? 뭐가 보이면 흔히 말하는 점층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요게 딱 나왔으면 앞쪽이 되게 살짝 어려워도 이런 것들 잊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더 뭐뭐해진다. 같은 흐름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less를 쓰면 어떻게 되겠니? less를 쓰면. 그러면 덜 뭐뭐해지는 거니까 흐름이 바뀐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more는 같은 맥락, less는 다른 맥락 이제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쭉 하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느린 비행은 좀 가능하지 않다. 자, 그리고 in a sense 본질적으로 새들은 readily 쉽게 그렇게 알아두세요. 쉽게 slow down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slow down은 속도를 늦추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반대말이 요거죠. 저거 보세요. 반대말이 speed 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반대말이 speed up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 speed up을 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speed up을 한 단어로 쓰게 되면 그쵸? 한 단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ccelerate. 그래서 가속화하다 그 뜻이죠. 그쵸? 흔히 말하는 거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랬을 때 뭐 악셀을 밟는다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아무튼 뭐 느린 비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 보니까 지속된 느린 비행이죠. 높은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새에게 지속된 느린 비행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비용이 드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공기역학적으로 또 불가능하대. 그치?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새들은 느린 비행이 불가능하대.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것. 여기만 딱 적어보세요. in order to 딱 보이죠? in order to는 뭐 하기 위해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맞겠어요? 목적이라든가 뭐가 나올 것이다. 당연히 이유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왜? 계속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느린 비행 안 돼. 그래서 속도를 낮추는 것, 속도를 늦추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능할 것 같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러면 속도를 늦추는 것의 목적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단서가 보입니다. 즉 최근에 나오는 빈칸 추론의 이제 형태인데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서 빈칸 주변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뒤에 보면 이것도 단서가 되네요. 그쵸? 이것도 단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이거 찾으면 되잖아. 그쵸? 이거 바로 그대로 보였죠. 그쵸? 바로 그대로 보였으니까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뭐가 될 것이다? 빈칸이 된다라는 건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느리게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compensate for. 보완하다, 보상하다. 됐지? 보완하다, 보상하다. 자, 혹은 보충하다는 뜻도 되는데요. 여러분, 요거 있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딱 complement를 쓰는 거죠. 그쵸? 참고로만 적어보세요. 근데 뒤쪽에서 보니까 visibility는 무슨 말이에요? visibility? 보이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뭔가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 물체를 딱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그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저기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이제 보이는 거다 해서 가시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 항상 보는 것은 보고 뭔가 파악한다라는 것을 같이 봐야 돼. 즉, 요건 무엇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관찰을 하고 이해하거나 파악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보다라는 뜻에 요거 있지. 그치? 그냥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있어. understand의 의미까지 같이 생기지.
그치? 왜? 본다라는 것은 어떤 건지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알겠어. 그때 뭐라 그래? I se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Can't you see that?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보다라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가시성인데 가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한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면 낮아진 가시성이지. 무슨 말이야?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앞에 나오는 어떤 거니? 비가 온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그 다음에 빛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그치? 빛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그렇잖아. 빛이 적게 들어오면 어둡다는 얘기잖아. 어두우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춘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거지. 그럼 속도를 늦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잘 관찰하고 보려고 한다라는 거고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 그쵸? 낮아진 가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낮아진 가시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 잘 안 보이고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잘 안 보이고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속도를 늦춰서 잘 파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낮아진 가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거야. 즉, 잘 안 보이고 잘 이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면서 잘 보려고, 잘 파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근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 그 빈칸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뭐 주제나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크게 이제 지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인문학 소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 소재야. 근데 인문학 소재 같은 경우는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필자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패러프레이징도 되게 심해요. 그쵸? 하지만 자연과학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지. 그치? 그러면 설명문이라고 생각해. 설명문이면 처음부터 쭉 읽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설명문이야. 바꿔 말하면 자연과학 소재를 만났을 때 있잖아. 끝까지 읽으면 구체적인 단서가 보이는 경우들이 많단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단서를 또 어떻게도 주냐면 이렇게 예를 들거나 비유해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careful driver지. careful driver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정보를 다 파악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속도를 늦추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낮아진 가시성을 보완한다, 보충한다. 그 말이 살짝 어려우면 요거 보고 낮아진 가시성을 보충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려 한다.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려 한다. 낮아진 가시성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파악이 안 되니까 정보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봐요. 자, 잘 봐야 돼. 지각적인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잘 들어. 챌린저는 무슨 말이니? 챌린저는 도전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뜻도 있으니까 요것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perceptual은 그 지각적인 그 뜻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각동사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지각동사 뭐가 있니? 지각동사. 보다, 듣다 하는 것 다 지각동사죠. 그쵸? 그러면 지각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 이렇게 딱 적으세요.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거야. 즉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지각적인 도전이야. 지각적인 어려움이지. 어떤 걸로 볼 수 있겠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상황인 거야. 그치? 지각적인 거 하면 see라든가 watch라든가 hear의 느낌으로 잘 생각해줘. 근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있잖아. 요게 아까 나왔던 무엇과 비슷하겠니? 잘 안 보이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아까 나왔던 lowered visibility 이것과 이제 비슷한 느낌을 이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잘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려고 이제 속도를 좀 늦춘다라는 거죠. 그쵸?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악하지 못한 채 가는 거니까 천천히 가면서 여기 길이 어딘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간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가 그리고 너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봐요. 일단 1번에서 flight formation에 express 해주세요. flight formation. 비행 형태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치? 비행 형태가 나온 게 아니라 비행 속도만 얘기해 준 거잖아. 그쵸? 비행 속도만 얘기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쓴다 이 말도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에어 커런트 엑스프시. 에어 커런트를 다른 말로 하면 기류죠. 그쵸? 그럼 디센딩 에어 커런트니까 하강 기류 이렇게 되는 건데, 기류라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 새들이 기류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그런 느낌인 거지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쵸? 일단 기류 얘기 자체가 없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엑스프시. 더 짧은 길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치? 더 짧은 길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엑스프시 주세요. 여러분, 플라이트 메이트는 무슨 말이겠어? 같이 비행하는 애들이지. 그치? 그럼 플라이트 메이트가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새가 몇 마리란 얘기겠어? 그치? 2마리란 얘기겠지. 숫자의 개념 주의한다. 플라이트 메이트가 있다라는 것은 새가 최소한 2마리라는 거야. 근데 지문서에서 새 여러 마리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답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딱 볼까요? match. 그 다음에 뒤쪽에서 to 여기 딱 보이는데 match A to B. A를 B에 맞추다. A를 B에 맞추어 조정하다. 적어보세요. A를 B에 맞추어 조정하다. 자, 그러면 정보 습득이라고 봐야지. 정보 습득. 정보 습득의 레이트 보이지? 레이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레이트가 속도란 뜻으로도 쓰여요. 비율만 생각하지 말고 정보 습득의 속도를 어디에 맞춘다라는 거야? 증가하는 지각적인 어려움. 이제 뭔지 알겠지? 증가하는 지각적인 어려움이 어떤 거겠어? 그치?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상황. 그치?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상황에 정보 습득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를 늦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비행하려 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습득과 그 다음에 비행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우리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만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7번 얘기 있죠. 그쵸? 7번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얘기를 드릴 건데 7번은 책에 있는 것만 보고 가볍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줄에 liquid biopsy 밑줄 보세요. liquid biopsy. 밑에 biopsy는 이제 뭐 생검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liquid가 당연히 어떤 거겠어? 액체죠.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액체를 사용해서 생검하는 거니까 우리 몸에 액체 뭐가 나온 거야? blood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뒤에 혈액 샘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양이 있는지, 그쵸? 튜머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인데 2번이 답이죠. 그쵸? MRI 스캔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인 정보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세한 스페이셜 이미지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3번의 왼쪽에 스페이셜의 동그라미 스페이셜의 동그라미 그러면 답은 충분히 2번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빼면 나머지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쵸? 전체적으로 MRI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지? 그치? 혈액 샘플을 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단어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페이셜 있죠? 스페이셜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셔스를 같이 묶어서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네도 잘 나오거든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템포럴과 템포레리를 같이 묶어서 그 구별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스페이셜하고 스페이셔스가 딱 보이는데 그 둘 다 스페이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스페이스가 공간이라는 뜻이죠. 얘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이제 공간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설마 이거 지금 특별한 그거 아니지? 그치? 철자 달라. 그치? 그래서 우리를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발전 속도 엄청나요. 너네 보면. 그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약간 좀 허접들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달 뒤가 다르고 두 달 뒤가 다르고 석 달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계속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도 되돌아보면 여러분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쵸? 달라졌고 여러분 초딩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성숙해지셨죠? 그쵸? 초딩 때 우리가 얼마나 귀여웠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달라진다라는 거고, 자, 아무튼 이 공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pacious는 어떤 거냐면 공간이 있는 그 뜻이거든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요건 이제 여유 있는 혹은 널찍한, 됐지? 여유 있는 널찍한.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거니까 room도 그 뜻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적으세요. roomy. 그쵸? roomy, 공간이 있는. 그 다음에 공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구별해야 돼. temporal은 바로 무슨 말이야? temporal. 요게 바로 이제 그 뜻이죠? 그쵸? 요게 그 뜻인 거고 temporary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temporary. 됐죠? 그쵸? temporary가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temporary 시간의 이제 그 뜻인 거죠? 그쵸? 이거 이제 당연히 구별해야 돼. 선생님 temporal은 박자 아닌가요? 그 자리 하지 말고 temporal은 그냥 시간의 temporary가 바로 일시적인. 자 그리고 한 가지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요거 있지. 요건 뭐야? timely. 이걸 시간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timely는 시기적절한 적어주세요.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좋은 그랬을 때 딱 요거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그랬을 때 timely. 이걸 시간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timely는 시기적절한, 시간의 이렇게 할 때는 temporal. 얘는 일시적인 이 뜻으로. 됐죠? 아무튼 답은 충분히 찾았으니까 우리 옆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 8번하고요. 8번하고 뒤쪽에 이제 9번 이렇게 딱 풀어볼 건데 일단 역시 조금만 더 웜업을 좀 하고 가시죠. 순서 배열하고 이제 문장 삽입을 풀 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단서를 잡아가는 연습,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연습 그렇게 해줄 건데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들어봤던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줄여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드리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나중에 이걸 놓쳐서 내가 답을 헷갈리거나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도 잘 나오는 것은 얘네들 있죠. 서치 명사라든가 더 명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얘네들 쫙 보이면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근데 앞에 나오는 거 그대로 동일한 명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와 관련된 게 나온다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작년 수능 문제잖아. 그치? 작년 수능 문제인데 요게 쭉 나온단 말이야. 문장 삽입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the idea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생각이죠. 그쵸? 그 생각인데 그러면 더 다음에 쓰였으니까 요게 앞에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무엇만 줄 수도 있겠어요. 생각이니까 생각과 똑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과 똑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뭘 줄 수도 있냐면 이걸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 theory 있지, theory. theory를 이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생각이란 뜻, 아이디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얘를 줬지만 얘 앞에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얘를 주고 이렇게 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plan 있지, plan. I have a plan. 내가 계획이 있는데 말이야.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내가 계획이 있는데 네 생각이야? 개소리군. 이렇게 하면서 바로 때 플랜을 무엇으로? 아이디어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 거꾸로 보는 거야 지금. 아이디어인데 앞쪽에 플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어떤 조언이잖아. 그치? 내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은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또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어. 정보 있지, 정보. 그치? 정보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글의 선생님이 글을 읽어가면서 흐름을 보고 비슷한 말을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자라는 게 그게 익숙해져야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작년 수능 문제잖아. 문장삽입으로 나왔던 거. 알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이해를 준 거죠. 그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 정보라는 걸 주고 나서 아이디어로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봅니다. 순서나 삽입에서 뭐가 보이면 얘네들이 보이면 앞쪽과 관련된 것을 찾아간다. 단순한 해석만 하지 말고 관련된 거니까 이미지, 성격 이런 것들 마지막에 카테고리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 요거 있지. 당연히 얘 다음에 쓰이는 거라든가 뭐 this라든가 that 요거 다음에도 당연히 명사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요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수가 되면 these라든가 those 그 다음에 뒤에서 명사 다음에 s라든가 s를 붙인 거 복수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앞쪽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적 단서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연결하는 건데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접근법을 조금은 의식하면서 읽는 거고 그리고 컨텍스트 클루를 활용한다. 컨텍스트 클루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던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점을 가리키는 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 시점의 변화는 내용 변화를 암시한다라고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주제나 제목이나 함축음의 추론에서도 많이 썼던 거야. 쭉 과거 얘기를 하다가 현재 이야기로 바뀌어. 그러면 시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뀐다라는 거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뭐 오늘날은 그 말이지. 얘는 but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but이라든가 how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왔을 때 있지. 요게 딱 나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먼 시점부터 가까운 시점으로 그치 요게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인 다음에 2020이 보이고 인 다음에 1990이 보여. 그럼 뭐부터 쓰는 거야? 1990 그 다음에 2020 요렇게 이제 배치하는 거야. 됐죠?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 연결 중에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주의해야지. 그치? 왜 얘는 그냥 같은 맥락일 거고 얘는 뭐 반대 내용이나 혹은 다른 걸 거고 얘는 같은 성격 추가, 같은 흐름 추가.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부정이면, 앞에서 부정, 즉 여기 딱 나왔을 때 앞뒤에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제 플러스 1이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용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경우니? 얘는 다른 주인공 같거나 비슷한 내용. 마찬가지로 그 뜻이니까 A는 영어 공부한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B도 영어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A는 영어를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B도 영어를 싫어한다. 나쁜 새끼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대부분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지. 왜? 또 다른 거. 나머지 하나. 다른 것들 그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인 거고 some과 others가 보이면 서로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야. 왜? 어떤 사람들은 뭐뭐 한다. 다른 사람들은 뭐뭐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영어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뭐래? 그쵸?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some과 other가 보이면 서로 다른 내용이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겠지. 왜? 역설이라든가 모순이니까. 그치?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 야 근데 참고로 역설이라든가 모순이 함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존재하는 거. 그걸 역설이라든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평생 운동 한 번도 안 했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쵸? 평생 담배 쫄라 폈는데 어제 폐암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있지? 비교급은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도 나왔죠? 이번에 그 6편의 36번에서 이렇게 뭐가 보여서 A에서 이게 보였으니까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적은 그 말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흥미로운 것은 그 뜻인데 얘는 어떤 거? 벗과 비슷한 얘기, 벗과 비슷한 성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야, 재밌는 건 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앞쪽과 다른 이야기 할 때. 그 다음에 얘가 보이면 거기에 대한 answer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강조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 됐어요? 요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요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면 여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봤던 거니까 이건 굳이 필기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밑에 있죠. 그 8번 밑에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이름이라든가 8번 밑에요.
이름이라든가 뭐가 보이면 지명이 보이면 이것도 역시 작년 수능에 나왔던 패턴이에요. 이름이라든가 지명이 보이면 잘 들어. 여기서 이름이라든가 지명은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새들이 어떤 호랑이들이 어떤 지역의 뭐 표범을 이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이름이라든가 지명이 등장을 하면 이렇게 딱 적으세요.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이렇게요.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그치?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있지.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는 처음 소개할 때는 길게 말해야지. 그치? 트럼프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서 Mr. Trump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름이 보인다.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야. 동물인데 어떤 동물을 졸라 길게 말하는 게 있어. 그럼 걔를 먼저 잡는 거야. 걔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짧게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짧은 것은 이제 다시 언급할 때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면 돼. 알겠죠? 생각보다 이거 잘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런 마지막에 단서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게 요거 보이지? 그치? 뭐뭐라고 불리니? 그러면 요게 관련된 현상이 맨 처음 나올 때. 그치? 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중력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콜드가 보이면 뭐뭐라고 불린다. 그렇게 했을 때 관련된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연결되는 거고. 알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문제 두 문제 풀겠습니다. 8번하고 뒤에 9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두 문제 둘 다 별표해주세요. 둘 다 별표. 일단 8번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하고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순서 배열인데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9번은 메뉴에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그 8번 그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순서 배열 문제잖아요. 그쵸?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어떤 경우냐면 얘의 성격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가장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메뉴의 박스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은 거 한 번, 그 다음에 전환돼서 다른 거 두 번 이렇게 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 관련성 있는 거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얘를 주고 나서 A를 읽었는데 다른 내용이에요. 관련성이 없어 보여. 근데 B를 읽었는데 얘하고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얘하고는 역시 또 다른 내용이에요. C를 읽어보니까 또 얘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메뉴 박스하고 관련성 있는 것을 밑에서 잡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순서 배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얘네만 가지고 순서 배열해야죠. 그쵸? 얘네만 가지고 순서 배열한다라는 거 이거 봐야 돼.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지 얘하고. 그치? 얘하고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 ABC 앞쪽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겠니? ABC 앞쪽에 메뉴 박스하고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 다른 내용을 나타내는 연결어 있잖아. 뭐가 나올 수 있겠어? 그치? 얘네들 앞쪽에 어딘가에 but, however 이게 나올 수 있고. 잘 들어. 자, 다른 내용의 시작은 but, however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겠어? also가 나올 수도 있겠지. 왜? 걔도 같은 성격이지만 다른 내용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also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즉 정리하면 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그러면 이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ABC의 앞쪽에 but의 느낌을 주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also의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줘야죠. 그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냐? 다 음악 얘기죠. 그쵸? 다 음악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ile은 접속사죠. 그쵸? 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en as 보이지? seen as는 뭐뭐로 여겨지는 그 뜻이기 때문에 똑같아. 등호 표시가 똑같은 거고 뒤에 usually requires 쭉 보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부사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어디가 핵심일까? 그런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부분을 가로로 묶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음악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맨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뮤지션십이라는 것이 모르겠는데 똑같대. 특별한 기술의 뮤지션십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럼 뮤지션십은 당연히 뮤직 스킬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왜? 뮤지션십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음악 기술은 뭘 요구한다고? 학습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떤 학습이야? 지시받는 학습이지. 디렉션을 받는 거야. 이렇게 부르세요. 자, 입 크게 벌리시고 복압을 느끼면서 부르셔야 된다고요. 자, 무조건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음을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내일도 듣겠네? 자, 아무튼, 자, 매주 듣고 있는 얘기죠. 자, 아무튼, 어찌됐건 지시받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는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제된, 그 뜻입니다. 통제된. 그래서 지시를 받는 거니까, 더욱 통제된 학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박스하고 ABC가 서로 관련성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음악 얘기를 했는데 ABC는 다 다른 이야기구나. 그걸 보는 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A를 딱 보니까 뭐가 보이니? A에서 행동이라고 딱 시작을 하죠. 그쵸? 자, 근데 which are successful 이렇게 보이네요. 성공적인 행동은 persist 별표. persist 별표 지속되다 꼭 좀 알아두세요.
persist 지속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지속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남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적어주세요. 퍼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그 접두어 퍼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통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한다 그랬을 때 through the tunnel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럼 터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갔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이 지속된다 이렇게도 써요. 알겠죠?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요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SIST 딱 보이죠? S를 딱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니? sit가 딱 보이지? 그치? 그럼 persist는 바로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지. 자리에 앉아서 뭔가 계속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ENC를 붙여봐. 그럼 persistence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끈기, 인내심이라는 뜻이 바로 persistence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제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것들은 그 관습의 형태로 지속이 되고요. 자, 반면에 이때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대명사니까 behaviors 가리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거야? 아,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여기서 suffer 보이지? suffer는 뭐뭇을 겪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을 겪다. 뭐뭐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랬을 때는 suffer 다음에 전치사 from을 써줘야 돼요. 그냥 suffer는 뭐뭇을 겪다. 뒤에 extinction은 소멸 이렇게 보면 돼요. 소멸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 나오는 거야? 성공 혹은 성공하지 않는 것 이야기라면 지금 custom이라는 게 보이죠? 관습이라는 게 보였단 말이야. 그럼 어떤 감을 잡아야 돼? 메일의 박스를 읽고 A를 딱 읽었는데 박스에서는 음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A에서는 관습 얘기야. 다른 내용인가 보다. 그러면 B나 C에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이제 A의 끝부분을 잘 봐야 돼. A의 끝부분을 잘 보면서 A의 끝부분과 자, 정리한다. 박스를 읽고 A를 읽으면서 서로 같은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내용이라면 B나 C에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but이라든가 also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A의 끝부분을 잘 읽으면서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인다. 그럼 붙이면 되고, 안 보이면 얘와 관련된 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면 그럼 얘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관련된 게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밑에 쭉 보면 I 이야기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I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Inculturated 밑에 보이죠? 그쵸? 문화에 적응된다 이 얘기 나오죠. 관습과 I 그리고 문화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문화에 적응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B를 딱 보니까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 that이야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that이야라는 게 추가될 수 있다 그 말이지. that이야라는 게 추가될 수 있다 그 말이니까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비슷한 의미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야. that이야가 추가될 수 있다 그 뜻이니까 추가하면 게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추가하면 게다가. 그럼 얘가 in addition과 비슷한 맥락이니까 새로운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그치? 왜? 같은 성격이면서 다른 내용 할 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새로운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 새로운 내용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아, 문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문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문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inculturated라는 표현을 썼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B하고 A는 관련성은 있겠죠? 최소한 B가 in addition을 의미하는 게 앞쪽에 보였으니까 B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B 다음에 C가 나오고 A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B가 먼저 나온다는 느낌을 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trial and error는 그 시행착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어보면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니까 앞쪽에 for는 주어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얘는 어떤 거란다? 바로 because의 의미란다.
여기도 문화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문화적인 습관을 학습하게 되는데, 근데 밑에 쫙 보니까 어떤 것만 배운다라는 거야? 항상 관계대명사가 보이잖아. 그럼 그 다음 내용 꼭 주의해서 읽어두는 습관을 들여야 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있지. 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관계부사가 보이면 다음 내용을 조금 더 힘써서 읽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배우는데 어떤 걸 배우는 거야? 자기에게 가장 보상이 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가장 보상이 되는 걸 배우고 자기에게만 보상되는 걸 배운대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search가 또 이제 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search를 썼으니까 search 다음에 나오는 게 앞쪽과 관련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여기 딱 보이면 되네. Indiscriminate and selfish learning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자,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앞쪽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자, 일단 맨 박스 다음에 C가 나올 수는 없겠지. 왜? 여기도 결국은 어떤 얘기니까? 여기 결국 쭉 보니까. 결국은 다 무슨 얘기야, 결국은? 그쵸? 결국은 컬처 얘기니까, 일단, 얘가 박스 다음에 바로 올 수는 없고요. 그럼 B가 맨 처음 나오는 게 맞겠지. 그치? 왜? B에서 it may be added를 통해서 무엇이라는 거?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거, 그게 컬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B의 끝부분이냐 A의 끝부분이냐 그것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indiscriminate는 무슨 말? 여기에서 나왔겠지. 그치? discriminate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 근데 형용사를 쓰이면은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discriminate가 딱 나왔을 때 차별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 구별하다. 왜? 차별 자체가 구별인 거야. 그치?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 in을 붙여서 구별하지 않는 그 뜻이야. 그래서 무분별한. 됐죠? indiscriminate 해서 무분별한. 근데 모르겠는데 요게 단서가 되죠. 요거. selfish가 바로 무슨 말? selfish. 그치? 이기적인 건 어떤 거겠어? 자기한테만 그 유리하게, 자기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쵸? selfish가 방금 전에 봤던 어디에서 most rewarding to him and to him alone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될 거라고? selfish라고 볼 수가 있겠다. 왜? 자기에게만 보상이 되는 거 그걸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기에게만 보상이 되는 거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selfish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답은 나왔지. 그치? B 다음에 뭐가 나올 거고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문화에 적응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아무리 봐도 I 얘기 없지. I 얘기 없고 A에 나왔던 I 얘기 없지. 그 다음에 문화에 적응되는 얘기 없지. 그럼 그게 맨 마지막이겠다 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근데요, C에서 A로 어떻게 연결돼요? C에서 분명히 처음에 딱 보니까 커스텀스 얘기 나왔는데, 관습 얘기 나왔는데, 여기 관습이 있어요? 그렇잖아. 이 관습이 있어요? 아니, 왜 B, C, A냐고요? C에서, 그래, B가 맨 처음 나온다는 거 알겠는데요, 선생님. 근데 왜 C 다음에 A예요? 그쵸? 커스텀스가 있냐고, 여기에, 커스텀스가. 자, 관습이지. 관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관습이라는 것은. 야, 우리 사회에 관습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암시하는 거야? 관습이라는 것은. 자,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습이라는 것은 딱 바로 지금 생긴 거야? 아니잖아. 그치? 관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니?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 그치? 그게 관습이잖아.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관습이라는 것은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쭉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 그러면 되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야? 밑줄. 과거 세대라는 거 보이지? 과거 세대, 이전 세대지. 그치?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관습이라는 것은 과거 세대부터 해왔던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성격이라든가 카테고리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평가한 기출이거든? 그치? 그럼 과거 세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 세대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커스텀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BCA가 답이다. 됐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자, 9번. 자, 9번은 이거 보면 있잖아. 이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뭘 잡을 수가 있냐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correct가 이제 ed를 붙였으니까 동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동사 쓰이면 어떤 의미?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바로잡다. 그 뜻이죠? 바로잡다는 뜻인 거고. 자, 바로잡다. 그 다음에 this claim 딱 보이죠? 이러한 주장을 바로잡았습니다. 됐지? this claim이니까 앞에 내용일 거 아니야. 앞에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니?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줘야 맞겠어? 앞쪽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줘야 맞는 거지. 잘 들어. 앞에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럼 이 문장이 딱 들어가면서 앞에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요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장 앞과 뒤는 어떻게 되겠니? 얘가 딱 어딘가에 들어갈 거야. 그럼 이 문장 앞과 뒤는 서로 다른 내용이겠지. 그치? 왜? 바로잡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거 있지? 얘가 무엇을 암시한다라는 거야? 얘가 덕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야. 왜? 바로 잡았으니까. 앞에 걸 바로 잡았으니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잘 들어. 앞에 걸 서포트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앞에 걸 서포트 했습니다. 그러면 앞쪽과 같은 맥락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쪽 걸 서포트 했으면 그걸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거니까 같은 맥락일 거고, 앞에 걸 바로 잡았으면 앞에 걸 수정해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이니까 요거 자체가 무엇을 암시한다라고 덧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야. 자꾸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벗이라든가 however를 딱 주잖아? 그럼 쉽게 내는 거야. 쉽게 내는 건데 그렇게 내지 않고 벗과 however의 느낌을 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방금 전에 우리가 customs를 무엇과 previous generations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연결했던 것처럼. 됐냐?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거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뒤에 봐봐. 뭐가 보이니? 방법이야. 바로잡은 방법이 이거야. 그치? 뭘 보여주면서 바로잡은 거야? 자, 어떻게 감각들이지. 감각들인 거고 other than은 뭐뭐하는 다른 그런 뜻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different from 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과 다른 거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것을 제외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other than이 나왔을 때 than만 보이니까 뭐 보다 그지를 하지 말고 그냥 뭐뭐와 다른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아 그래. 왜냐면 other 봐봐. 잘 들어. other는 원래 다른이잖아. 다른인데 근데 뭘 붙였어 지금 이렇게? 요게 붙었으니까 비교급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그냥 than을 쓴 거지. 이때 than을 뭐뭐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other하고 different가 같지? 그치? 같은 말이지? 얘도 다른이지? 야 그러면 야 똑같이 야 너하고 똑같은 의미의 얘가 than을 쓰니까 그러면 너도 뭘 쓰라고? than 써라. 됐지? 적어주세요. different than 이렇게 나와도 바로 뭐야? 뭐뭐와 다른. 됐지? 뭐뭐와 다른. than만 나오면 그냥 뭐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와 다른이라는 뜻에서 different than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봐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보는 것을 제외한 감각들이지. 보는 것을 제외한 감각들 무엇을 포함해서? 듣기를 포함해서. 됐지? 보는 것을 제외한 감각들 듣기를 포함해서. 자 포함해서 하니까 살짝 느낌이 안 오지? 그치? 얘를 이렇게도 같이 적어주세요. 뭐뭐를 포함해서 어떻게도 이해한다? such as 구체적인 사례를 들 때를 이걸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선생님은 망고와 그 다음에 사과를 포함한 과일을 좋아합니다. 망고와 사과를 including 포함한 과일을 좋아합니다. 망고와 사과와 같은 예를 들면 걔네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보는 것을 제외한 감각들 예를 들어 듣기가 그치? 예를 들어 듣기가 자 어떻게 significant 중요했는지 어디에서 지식의 발달에서 실험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됐지? 특히 주목할 만한 즉 특히 실험실에서의 지식의 발달에 보는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듣기와 같은 감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니 어떻게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주장을 바로잡았습니다. 뭘 보여주면서?
듣기와 같은 다른 감각들을 보여주면서 앞의 내용을 바로 잡았지. 그치? 그럼 앞의 내용은 어떤 거겠어? 듣기가 아닌 다른 감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잘 들어. 앞의 내용을 바로 잡았어. 근데 뭘 보여주면서? 보는 것을 제외한 듣기와 같은 감각들도 중요합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바로 잡았지. 그럼 앞쪽에서는 듣기가 아닌 보는 것만, seeing만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이해돼? 요거 여러분 겁십에서 꼭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벽을 넘어가야 돼. 이런 벽을 넘어가잖아. 그럼 되게 쉬워지는 거야. 봐봐. 앞의 내용을 바로 잡았지. 그러니까 앞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야? 바이다 마이니가 방법이지. 뭘 보여주는 거야? 듣기가 아닌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준 거지. 듣기가 아닌, 아니 듣기란다. 보는 것이 아닌, 죄송합니다. 자,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감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잡은 거야. 그럼 앞쪽에서 무슨 얘기만 했겠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겠지. 그래서 야 이거 빼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니까? 하면서 바로 잡은 거야. 이해돼? 자, 앞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에는 seeing이 나올 거고 요거 다음에는 listening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일단 요거 이해되지? 그치? 요거.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찾으면서 단절을 찾으면서 단절의 네 가지 형태 생각나지? 단절의 네 가지 형태.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대상의 단절, 그 다음에 성격,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의 단절, 그 다음에 내용의 단절, 그 다음에 시제의 단절. 이렇게 대성내시 얘기했었지? 그치? 자, 이제 그거 이제 보는 건데, 자, 그럼 봐요. 쭉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seeing이지, seeing. 그치? 이게 정말 연구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 연구에서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시각을 강조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쭉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서 감 잡아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자, 여기 별표 주세요. rather than의 별표. rather than. 이거 거의 그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수능은 이거 뭔가 집착하는 표현이 있다니까. 특히 요거 있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을 계속 활용만 하면 돼. 활용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중간에 이 rather than을 무엇으로 바꿨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꿨어도 되고. 의미는 그냥 뭘로 보면 되겠니?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그럼 B가 아니라 A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B가 아니라 A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때 중요한 건 A가 강조되지만 B가 아니라 A니까 A가 강조되지만 A, B가 어떤 거? 중심 소재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만 강조하고 싶으면 뒤쪽에 rather than 이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썼겠어?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썼다라는 것을. 아니, 요것만 쓰지, 그러면. A가 중요해, A 이러면 될 것을 왜 얘를 가져왔을까? 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조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젠가 얘가 한 번은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는 거니? 지금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설마 히어링을 리스닝과 같은 말이라는 거 못 보는 거 아니지? 그치? 히어링과 리스닝 설마 같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뭐야? 메리어 박스에서 봤던 거 리스닝 얘기가 또 나오네? 근데 rather than을 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앞쪽에 seeing을 강조할 건데 rather than을 대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뒤에 hearing이나 listening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왔냐? 저거 나왔고, 그 다음에 visual bias 보이죠? 시각적인 편향이지. 그럼 시각적인 편향이니까 편향은 바로 어떤 의미야?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럼 시각적 편향이니까 뭐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치? seeing만 생각하는 거지. 그치? seeing만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과학에서 그렇대. 과학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1번 딱 보면 1번에서 뭐가 보이는 거니? 여기 뭐 이미지,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과학은 그래서 어떤 거라고? 시각적 노력이라고. 그치? 왜? 과학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싹 다 시각적인, 말 그대로 얘가 시각자료잖아. 시각자료. 그치?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1번까지 연결이 됐지. 그치?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par excellence는 최상의 그 뜻입니다. 최상의. par excellence에서 최상의. excellence의 느낌만 살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성내시 이런 느낌의 단절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대명사가 보이면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는 뜻이죠. 강조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뭘 강조했냐면, 과학연구는 포함한다고, 뭘 포함한다고? 여기서 감 잡아야지. 시각적 관찰 이상을 포함한다고. 그치? 그럼 몇 개라는 거야, 최소한? 2개지. 그치? 이거 이상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인 거니? 얘는 그러면, 시각적인 거 관찰 이상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요거에다가 뭐가 있다라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응?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그들은 강조합니다. 시각적인 거 이상이 있다고. 시각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지. 근데 앞쪽은 싹 다 시각적인 거지. 그치? 그럼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지도 않아요. 그쵸? 앞에 있지도 않고 내용도 다르지. 그치? 뭐가 답이야? 이게 답이지. 그치? 그리고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그럼 이제 누구로 볼 수 있겠어? 맨 위에 나오는 박스에 있는 사람들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보이죠? Historians and Sociologists of Science 요거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바로 몇 번이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2번이 들어가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문장삽입 문제를 계속 주는 이유가 있어. 알겠어요? 왜? 구평태 한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맨날 4번하고 5번에서 집중적으로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2,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2,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냐 구평 때 36번이라든가 37번 중에 A, C, B가 나올 줄. 그쵸? 원래 작년에 보통 이제 A, C, B가 답이 되는 건 주로 지금까지 6평 패턴이었거든. 6평 패턴이었는데 올해 그 패턴을 깨서 9평 때 나올 수도 있죠. 9평 때 안 나오면 수능 때 안 나오길 바래요, 사실은. 수능 때 만약에 A, C, B가 나오잖아? 그럼 대박 난다, 진짜. 대박 난다. 누가 대박 나는 거야? 평가원 대박 난다. 그치? 문제 쉽게 냈는데 원하는 비율을 얻게 돼요. 왜? 대부분 A, C, B를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생각할 테니까. 그치? 이렇게 최근에 이 평가원이 자꾸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에 대한 통계적 편견이 있지. 흔히 말하는 스킬. 이걸 좀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읽고 잘 푸는 거 사실은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밑에 표현 중에서 뭐가 보였냐면, 요거 한 가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밑에 표현 중에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죠? rule out. 미치고 있어요. rule out. 아마 동사를 쓰일 때는 이게 거의 이 뜻으로만 쓰일 거예요. 이건 명사를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will out의 느낌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대로 살려서 out의 느낌을 줄 접두어 있죠. 그쵸? out의 느낌을 주는 접두어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해서 제외시키다. 이렇게요.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rule out 알아두시면 되고, 똑같이 out을 쓰기는 했는데 leave out 쓰잖아요. 그럼 원래 leave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남겨두다는 뜻이 있으니까 바깥에 남겨두는 거지. 바깥에 남겨두는 것은 어떤 거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키고 배제하는 거고 얘는 바깥에 남겨둔다 해서 빼먹다, 빠뜨리다. 빠뜨리다, 생략하다 적어주세요. 빠뜨리다, 생략하다. 오미트 볼 수 있겠지? 어머, 빠뜨렸네? 오, 밑에 있네. 넘어가자. 아무튼, 어머, 빠뜨렸네? 오, 밑에 있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빠뜨리다, 생략하다. 자, 마지막에 허를 찌르는 아재 개그까지 해서, 끝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구문책은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 오답률 상위 5문항만 이렇게 선별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하나 데스크에서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리딩책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에서 교재 그렇게 하나 받아가지고 오시면 되고, 혹시 구문책에서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시면 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구문은 별도의 자료로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선생님의 용어로 쭉 정리해 놓은 거 그 자료를 줄 테니까 잘 읽으면서 구문까지 같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